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장사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없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시죠? 그동안 나는 도대체 뭐 한 거지?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장사 시작할 때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생소했고 세금 구조는 더더욱 몰랐어요. 결국 잘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모르고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딱 뭐만 했냐면요. 비용 처리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것도 비용 처리 되나요? 이건 경비로 들어가나요? 이 질문들 저도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오래 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요. 장사하면서 배워도 됩니다. 마케팅, 직원관리 다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근데 비용 처리는 다릅니다. 이건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준비하면서 쓴 돈까지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요,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팅 안 하면 끝입니다. 지금 음식점 창업 준비 중이신 분, 막 오픈한 초보 사업자분, 몇 년 장사했는데도 세금만 생각하면 불안한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비용 처리의 개념과 용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차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제가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몸으로 배운 경험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사 열심히 했는데 왜 돈이 안 났는지 오늘 여기서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용 처리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딱 5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요, 모르고 장사하면 진짜 세금에서 바로 터집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쓴 돈도 비용 처리되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밥 먹는 거, 개인 쇼핑, 가족들 개인 지출, 이건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전부 비용이 아닙니다. 요즘 국세청 전산료 마음만 먹으면 다 봅니다. 카드 내역, 계좌 흐름 다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 비용 처리, 소득공제 아닌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은요, 매달 월급 받을 때 원천세로 조금씩 떼고 연말에 소득공제 받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고 사적인 지출에 소득공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 방에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비용 처리는 하나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금부터가 총 3개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사대보험. 이 3개가 서로 엮여서 움직입니다. 부가세 관리 안 되면 종합소득세 커지고요. 인건비 신고 안 되면 종소세 폭탄 옵니다. 음식점 세금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 3개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수증은 5년 보관이고요. 신고는 입력만 정확하면 끝입니다. 근데요, 증빙이 없으면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부가세 빼주면 현금으로 할게요. 이득일까요? 일반 과세자라면 절대 아닙니다. 부가세 10% 주고 세금 계산서 받아야 부가세 환급도 되고 종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비용 처리는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게 바로 적격 증빙이에요. 여기엔 기본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에 하나 더. 급여 줄 때 사장님이 대신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 내는 거, 이거를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말고는 비용 인정 거의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를 은행에서 반드시 만드셔서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드도 사용은 되는데요. 이것도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안 돼서 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통신비, 포스, 테이블 오더, 방제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전부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 하세요.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는 증빙 누락이고 꼭 사업자 통장이나 카드로 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처, 결혼식, 장례식에 낸 비용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청첩장 문자나 카톡, 사진 캡처해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현금 지급은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실제 근무한 가족급여도 인건비로 신고 가능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부가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라 돈을 잠깐 맡아두는 통장이다. 손님이 11,000원을 내면 그중 1,000원은 내 돈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내 돈인 줄 알고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되는데 부가세 시즌만 되면 통장이 텅 비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부가세를 카드 할부로 납부하면서 0.8% 가산세와 할부 수수료까지 다 낸 적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가게에 쓸 냉장고, 장비, 노트북 등 총 550만 원 썼다. 여기엔 부가세 5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일반 가세자고 거래처도 일반 가세자고 카드나 세금 계산서로 비용 처리했다면 부가세 50만 원 환급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적격 증빙은 필수고 따로 장부는 필요 없습니다. 매출 들어오면 10% 무조건 분리하시고 가능하면 부가세 전용 통장 만들고 매입할 땐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꼭 받으시고요. 부가세 일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일기 예정, 7월 25일 일기 확정, 10월 25일 2기 예정, 다음에 1월 25일 2기 확정. 7월, 1월 확정은 2번이지만 돈 나가는 달은 1년에 4번. 무조건 부가세 대비하는 달입니다. 이번엔 종합소득세와 인건비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사장님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세금이죠. 나는 남는 게 없는데요. 국세청은요, 남은 돈은 안 봅니다. 증빙으로 남은 구조만 봅니다. 매출 5억인데 증빙도 없고 인건비 신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개인카드로 막 썼다.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매출액 대부분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은 돈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인건비 관련 말씀드려 볼게요. 음식점에서 인건비 신고 시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벌써 24년 8월부터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팔 걷어붙였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 고정이고 사장 지시 받는다? 그럼 근로자입니다. 걸리면 4대 보험 전부 추징, 퇴사자까지 소급 적용해서 직원 부담분까지 사업자가 대신 원천세로 먼저 다 내야 합니다. 가산세와 가태료까지 추가해서요. 가족 인건비도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와이프, 부모님, 자녀, 국세청은 가족인지 안 봅니다. 같이 일하면 급여 신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강력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가족급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은 그대로고 인건비는 제로. 결과는 종합소득세 폭탄. 요식업에서 정상적인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30%입니다. 이 정도 구조를 만들어줘야 세무적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직원들 사대보험은 직원 위한 복지가 아니라 사장님 보용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끼는 항목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해야 나중에 사장님을 지켜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4가지만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계약서 없는 쪽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두 번째, 최저시급 준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급 1030원이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6,27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의도와 상관없이 바로 위반입니다. 세 번째,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입니다. 직원 들어오면 취득, 그만두면 상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전부 소급됩니다. 네 번째, 급여세 신고입니다. 가족급여도 예외 아닙니다. 가족이든 직원이든 급여를 줬다면 반드시 급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인건비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 생길 일은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1년 세금 일정 1월이랑 7월은 부가세의 달, 매월 10일은 급여랑 원천세 신고일입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그리고 하나 더, 금액이 크든 작든 작은 지출도 무조건 증빙을 남기세요. 이 습관 하나가 나중에 세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세금은 아는 사람이 덜 내는 게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덜 냅니다. 이것만 지켜도 세금 때문에 장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세금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4대 보험
사업용 카드까지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놨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라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자료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막연하게 세금 무섭다는 생각은 확실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니라 실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당 개인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가상의 숫자를 하나 만들어서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산해 보여드릴게요. 조건은 개인 일반 과세자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매출 3억 원에 카드 매출 비중이 90%인 상태에서 부가세는 대략 얼마가 나오고 인건비는 어떻게 반영되고 종합소득세는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실제 숫자를 전부 대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가게 숫자로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흐름만 알아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시고요. 영상에서 실전 숫자로 다시 뵙겠습니다.